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또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5개월 동안 조사했고요. 결론은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사건 발생 일시가 지난해 11월 초였습니다. 네. 예, 당시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였고요. 네. 그 당시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접했을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인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수사 의혹 발표, 오늘 경찰의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객관적으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는 것은 경찰 예. 스스로도 자신의 1차 수사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 객관적인 증거 관계가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은 그 이전에 수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해하는 면이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재수사 과정에서 여러 해명들을 내놨지만 뭐 서초동에 그냥 평범한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네. 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력 공수처장 후보라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고 예. 그리고 또 영상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있었다고 하고 못 봤다 그랬지만 또 본 게 확인이 됐고 예. 여러 가지로 수사 과정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부분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예. 지금 스스로 멈추기에는 이게 지금 의혹이 너무 많이 그리고 또 이제 신빙성이 있는 의혹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건이 마무리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이런 논란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수사팀장 과장에 대해서는 관여한 의혹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판단을 한번 더 받겠다 이렇게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결과도 아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경찰 발표를 보니까요.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이용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사흘 뒤에 다 알았다는 겁니다. 경찰서장까지. 예. 그런데 경찰서장까지만 알고 여기서 서울청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보고가 일체 없었다는 거죠. 좀 그 부분이 좀 예.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고 그 부분이 재조사에서 충분히 지금 뭐 믿을 만한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확인되었는지 이 부분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또 확대돼 가지고 조사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됩니다. 예. 검찰에서 좀 철저하게 더 조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까? 윗선 수사는 사실 이게 조직적인 특수직무유기인지 그러면은 이건 이용구 전 차관 사건뿐만 아니라 그 경찰들에 있어서 죄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지금 일선 경찰 혼자서의 결정인 듯이 이제 지금 발표가 났는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도 혼자서 그 큰 사안을 중요 네. 인물에 대한 사안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좀 예.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되긴 좀 어렵고 예. 그게 만약에 윗선까지 올라간다면 외압, 뭐 공범 관계 굉장히 이거는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이 예. 됩니다. 지금 오늘 밝혀진 내용은 경찰이 밝힌 내용은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이제 다 결정을 했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는 지금 언급되는 게 그 영상을 봤을 때 사후에 보고가 있었는지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논의되는 면도 있는데 예. 반드시 사후에 보고가 되었는지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유력 인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서 수사를 맞춰가는 형국이었다면은 예. 그 이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가 앞에 사정으로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영상을 보여줄 때의 그 묘사에 대해서 이제 택시기사가 언급한 것을 보면 보여줬더니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 사실 결론이 맞춰져 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증거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맞춰가고자 하는 결론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을 일선 경찰 혼자서 과연 방향을 잡았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오늘 발표를 보면 통화한 내역, 그러니까 이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이 경찰 고위 간부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에게 통화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통화 내용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 어떤 것들에서 그런
혐의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내부의 CCTV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개인 핸드폰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다른 내용,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 메시지, SNS 모든 것이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8,000건 조사해가지고 굉장히 통화 내역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이 된 것처럼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그 부분도 이제 검증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에게는 일단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또 적용이 됐어요.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네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혹 때려다가 혹이 붙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혹이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기 자신이 증거에 대해서 이게 인멸을 했을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비호권의 남용으로 교사를 했을 때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처벌이 안 되는 자기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인멸했을 때에도 양형 가중 사유로 고려가 되고 또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로 이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죄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정황으로 범죄 후 정황으로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고 증거인멸 교사 그 자체로도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의 사건이 송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고 이전 차관 요청에 따른 행위였다. 그래서 참작 사유로 부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러면 이제 혐의가 어떻게 좀 감량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참작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법익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절도나 이런 것은 사실 개인의 재물인 것이기 때문에 뭐 용서를 해주든 버리든 이거는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사사법 제도에 관련된 죄, 특히 증거인멸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에 맡기는 거지 개인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소유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자 폭행죄의 피해자이더라도 증거인멸죄에 대해서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양형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다, 최대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려돼서 아마 선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조카, 10살 조카 아이를 정말 폭행하고 욕조물에 집어넣고 학대해서 결국은 이제 숨지게 한 혐의인데 이 이모 부부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 영상이 공개됐어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 끔찍한 영상이어서 자, 어떤 영상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사실 사건 초반에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가지고 언급이 많이 됐었지만 어제는 이제 증거로서 법정에서 이제 재생이 됐습니다. 그 13개 정도 영상이 틀어졌는데 아이를 뭐 때리고 묶고 비닐봉지 안에 가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르던 강아지의 대변을 먹게 강요를 하고 또 그걸 먹는 그 상황을 너 먹으면 뭐 위가 썩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죄의식이 전혀 없이 그걸 영상으로 찍고 맞습니다. 그래서 방청석에서 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뭐 고성이 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영상들이 지금 어제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들었을 때 진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 그 학대당한 조카, 숨진 조카도 그렇고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걸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죄 상황을 일부러 찍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 사안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찍다가 이거는 이제 그 아이를 맡긴 친모한테 보낼 용도로 이제 찍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찍는 와중에 그냥 생각이 나면 학대를 하고 그게 너무 이제 끔찍하다 싶으면 스스로 그냥 어머니한테 안 보내면 되니까 스스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찍고 남기고 그 와중에 학대를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거는 정말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질렀던 정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모 부부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선처, 양형상의 감경이라는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한다라는 게 아마 그 판결문 첫머리에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는 되겠지만 전혀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의 양형과 비교해가지고 아마 좀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정인이 사건도 너무나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너무나 끔찍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뭐 고려를 할 법한 그런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네. 거의 예,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그 사안에 준해서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 YTN 단독 보도로 또 다른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원도 충천에서 5살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상당히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신경 안정제를 먹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면서 같이 네. 죽자 그리고 뭐 매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당연히 학대가 인정되고 네. 그리고 5살짜리 아이인데 2살 아이의 체중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건 예, 굉장히 지금 보고 계시는 저 화면입니다. 네. 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학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학대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외할머니, 네, 엄마 네, 이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혐의가 적용되겠습니까?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주 양육자였던 외할머니 이미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주 양육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방임에 관한 혐의로 이제 불구속 이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입건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이 사안은 신체적인 학대를 한 점,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를 한 점,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서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지 않은 점, 세 가지 지금 경우가 아. 여러 가지 경우 중에 3가지 경우가 다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아동학대 혐의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졌다. 이 점에서 선처의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예.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가리는 거는 모두가 구속됐을 경우에 이 아이의 보호자가 그러면 없게 되는 면이 있느냐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방임의 정도가 어떤지 이걸 이제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도 이제 집행유예냐 실형이냐 이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더 이상 네. 전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엄벌에 처하고 재발방지 대책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